19. 두려움에 맞서 웃을 수 있는 용기. 위대한 치환의 법칙이 두려움에 대한 답이다. 모든 두려움의 해답은 욕망 안에 있다. 아픈 사람은 건강을 바란다. 두려움에 갇힌 사람은 자유로워지고 싶어 한다. 좋은 것을 기대하라. 좋은 것에 정신을 집중하면 잠재의식이 늘 해답을 줄 것이다. 잠재의식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한 학생이 자기가 몸담은 전문직 협회의 연례 행사에서 연설을 맡았던 경험을 들려줬다. 그는 각자 자기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잘 나가는 수천 명의 사람 앞에서 연설해야 한다는 사실에 공황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그는 며칠 동안 밤이 되면 안락의자에 앉아 5분 정도 천천히 고요하게 긍정적인 마음을 담아 자신에게 확언하며 두려움을 이겨냈다. 나는 이 두려움에 통달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자신 있게 연설합니다. 나는 긴장하지 않고 편안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마음의 법칙이 그의 마음속에서 확실하게 작용했고 그는 결국 두려움을 이겨내 멋진 연설을 해낼 수 있었다. 잠재의식은 제안을 잘 받아들인다. 잠재의식은 제안의 지배를 받는다. 침착하고 평안한 생각을 하면 현재의식의 생각이 잠재의식에 전해진다. 이는 여러 막을 통과한 다양한 종류의 액체가 서로 혼합되는 삼투 현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잠재의식에 심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씨앗이 쑥쑥 자라 침착하고 평온하며 고요한 마음 상태에 들어간다. 인간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다. 인간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다. 실패, 질병, 나쁜 인간관계 등의 원인도 바로 두려움이다. 수많은 사람이 과거, 미래, 고령, 노년기 정신질환, 죽음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두려움은 마음속 생각이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결국 자기 생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어린아이는 침대 밑에 숨은 괴물이 밤이 되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듣고 두려움에 떤다. 하지만 부모가 방 안의 불을 환하게 켠 뒤 괴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 다시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괴물이 있다고 믿으며 진심으로 두려움에 시달리던 아이는 마음속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치유된다. 아이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그림자 덩어리 같은 해로운 생각일 뿐이다. 그림자에는 실체가 없다. 내가 두려워하는 일을 하라. 19세기 사상가이자 시인 랠프 월도 에머슨은 두려워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두려움은 반드시 사라진다. 라는 말을 남겼다. 나도 청중 앞에 서서 강연하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웠던 때가 있었다. 그때 내가 두려움에 굴복했다면 오늘날 이 책이 출간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내가 배운 잠재의식의 작동법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에머슨의 말을 실천해 두려움을 극복했다. 속으로는 덜덜 떨리면서도 연단에 올랐다. 강연하면 할수록 점차 두려움을 덜 느끼게 되어 마침내 나는 편안히 즐기면서 강연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나중에는 강연 일정이 잡히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기까지 했다. 두려워하던 일을 하자 두려움이 정말 사라졌다. 두려움에 통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확언하며 그 내용을 현재의식에 확고히 새기면 잠재의식이 힘을 발휘해 확언에 맞게 응답한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실력을 발휘하다. 남편과 자녀를 낳아 기르며 펜실베니아주 교회에서 사는 주디는 도자기 페인팅 솜씨가 뛰어났고 자기 실력에 큰 자부심이 있었다. 주디의 친구들은 주디가 만든 아름다운 작품을 집에 진열해 놓고는 했다. 어느 날 주디는 딸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도자기 페인팅 1일 교사가 되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주디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 8살짜리 아이들을 가르쳐달라는 선생님의 요청을 거절하고 말았다. 그러다 내 책에 소개된 두려움 극복법을 읽은 주디는 이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기로 했다. 주디는 매일 아침 일어난 직후와 잠들기 직전에 몸의 긴장을 풀고 다음 확언을 외웠다. 나는 재능 있는 예술가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 능력을 선보이며 기술을 알려줍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 예술적 능력을 소개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딸아이의 교실에서 발표할 것이며 다른 곳에서도 할 것입니다. 몇 개월 뒤 주디는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자신이 완성한 도자기 작품을 소개하며 작품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했다. 주디가 내게 보낸 편지에는 딸아이의 반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이 자신에게 고맙다고 했을 뿐 아니라 다른 반 선생님에게도 같은 발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쓰여 있었다. 무대의 공포증을 완전히 떨쳐낸 주디는 정기 발표 모임을 열며 참여자들의 발표력과 자신감 향상을 도와주는 비영리 단체 토스트마스터스 클럽에도 가입했다. 이러한 방식을 성실하고 자신있게 실천한다면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실패가 찾아온다. 내 활동지 인근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이 나를 찾아올 때가 많다. 대학생들이 공통으로 호소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시험을 칠 때 겪는 암시적 기억 상실증이다. 이 증상을 겪는 학생들은 한 목소리로 토로한다. 시험을 보기 전에는 배운 내용을 다 이해하고 시험에 나올 문제의 답까지 전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날 책상에 놓인 빈 답안지만 보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다. 이 현상도 잠재의식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잠재의식은 사람이 가장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을 실현한다. 나를 찾아온 대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이 실패에 관한 생각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러니 잠재의식은 자연스레 실패를 실현한다.
실패를 생각하며 두려워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억 상실을 겪으며 실패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의대생 신라는 손꼽히는 우등생이었다. 그런데 필기시험이나 구술시험을 볼 때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주 쉬운 질문에도 답하지 못했다. 나는 신라에게 이유를 설명했다. 시험을 보기 며칠 전부터 혹시 시험을 못 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시달렸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신라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키운 것이었다. 두려움이라는 강력한 감정에 뒤덮인 생각은 잠재의식 안에서 실현된다. 다시 말해 신라는 잠재의식에 자신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실패라는 응답을 얻은 것이다. 잠재의식의 작동법을 공부하며 신라는 잠재의식이 기억의 저장고라는 사실을 배웠다. 자신이 의대 수업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이 잠재의식에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배웠다. 더 나아가 신라는 잠재의식이 반응적이고 상호적이며 잠재의식과 깊이 연결되려면 긴장을 풀어 평화롭고 자신감 있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사실도 이해했다. 신라는 우수한 성적을 받아 부모님에게 칭찬받는 자신의 모습을 밤낮으로 상상했다. 부모님이 자신에게 보낸 축하 카드를 손에 든 모습까지 상상했다. 행복한 결과에 집중하자 신라의 잠재의식도 행복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행복한 상상을 한결같이 반복하자 잠재의식이 전지전능한 힘을 발휘해 신라의 현재의식을 올바른 쪽으로 인도했다. 자신이 원하는 결말을 상상하자 상상 속 결말이 실현됐다. 이 방법을 실천한 뒤 신라는 시험을 칠 때 더는 기억 상실을 겪지 않았다. 잠재의식의 주관적 지혜는 신라가 훌륭한 성적을 얻는 방향으로 신라의 마음을 강제로 이끌었다.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의 힘을 이용하라. 10살 때쯤 나는 수영장 물에 빠진 적이 있다. 수영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팔을 휘저어도 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몸이 가라앉는 게 느껴졌다. 새까만 물이 나를 휘감던 때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숨을 쉬려 입을 벌리자 입 안으로 물이 가득 들어왔다. 결국 한 소년이 허우적대는 나를 발견하고 수영장에 뛰어들어 나를 무트로 끌어냈다. 이 기억이 내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 나는 오랫동안 물을 무서워했다. 어느 날 나는 한 현명한 중견 심리학자에게 나를 괴롭히던 물 공포증 이야기를 했다. 수영장으로 가서 물을 보세요. 물은 그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결합해 만들어진 화합물일 뿐입니다. 물은 인식력도 의지도 없어요. 하지만 박사님은 둘 다 갖고 있잖아요. 나는 심리학자가 이어서 무슨 말을 할까 기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의 근본적인 성질은 수동적이라는 걸 이해한 다음 큰 소리로 외치세요. 내가 너를 통제할 것이다. 나는 마음의 힘으로 너를 지배할 것이다. 그 다음 물속으로 들어가세요. 수영을 배우세요. 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의 힘을 이용하세요. 나는 심리학자의 말대로 했다.
머릿속에 새로운 태도를 받아들이자 잠재의식의 전능한 힘이 응답해 내게 힘과 믿음 그리고 자신감을 줬다. 잠재의식의 도움을 받아 두려움을 극복하고 물을 통제하게 되었다. 수영은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자 효과적인 건강관리 습관이 되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수영을 한다. 물이 나를 통제하도록 두지 마라. 물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기술을 익혀라. 내가 강연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가르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기술을 소개한다. 신통할 정도로 효과가 좋은 방법이다. 한번 실천해보라. 물속에서 수영하는 게 무섭다고 가정해보자. 먼저 하루에 서너 번 5분에서 10분간 차분히 앉아 깊은 이완 상태에 들어가라. 이제 수영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라. 마음속에서 나는 수영하고 있다. 물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라. 차가운 물의 감촉과 팔다리의 움직임이 느껴진다. 현실처럼 실감나며 생생하면서도 즐거운 활동이 마음속에 일어난다. 이런 생각은 한가한 공상이 아니다. 상상 속에서의 경험은 잠재의식에서 발전한다는 사실을 나는 이해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상상은 현실로 나타난다. 다음번에 실제로 수영할 때는 즐거운 마음이 솟아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잠재의식의 법칙이다. 물 공포증이 아닌 다른 공포증에도 같은 기술을 적용하면 된다. 고소 공포증이 있다면 등산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라. 맑은 공기, 산에서 자라는 꽃, 아름다운 경치를 생생하게 상상하며 즐겨라. 마음속에서 이 상상을 반복하면 상상이 평화롭고 안락한 방식으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대기업 임원인 조너선은 오래전부터 엘리베이터를 무서워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싫어 매일 7층에 있는 사무실까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갔다. 고층 사무실에서 일하는 다른 회사 사람들과 업무차 만나야 할 때는 늘 적당한 핑계를 대서 약속 장소를 자기 사무실이나 식당으로 바꿨다. 다른 도시로 출장 가는 것은 그에게 고문과도 같았다. 그는 늘 출장지 호텔에 미리 전화해 계단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저층에 객실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너선의 두려움은 그의 잠재의식의 산물이었다. 현재의식이 너무나 오래전에 겪어 이제는 기억하지 못하는 경험을 잠재의식이 기억하고 그 경험에 맞는 응답을 보내는 것인지도 몰랐다. 자기 공포증을 인식한 조너선은 변하기로 했다. 그는 하루에도 여러 번 엘리베이터를 축복하기 시작했다.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상태에서 그는 다음의 와건을 대내었다. 우리 빌딩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은 우주적인 마음에서 비롯한 멋진 생각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모든 직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긴한 기계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영적 질서에 따라 작동합니다. 나는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삶과 사랑, 이해의 파도가 내 생각의 패턴 안에 흐르는 동안 나는 조용하고
편안히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사무실에 도착하는 내 모습을 상상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우리 회사 직원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든 직원은 다정하고 즐겁고 자유롭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자유, 믿음, 자신감을 경험한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조노선은 이 확언을 열흘간 반복해서 외웠다. 그리고 11번째 날 그는 완전히 자유롭게 동료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두려움은 좋은 것이다. 갓 태어난 아기가 두려워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과 갑자기 들리는 큰 소리 단 2개뿐이다. 이는 정상적인 두려움이다.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 보호 수단으로 주어진 일종의 경보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상적인 두려움은 좋은 것이다. 길을 걷고 있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면 한 걸음 물러서 사고를 피할 수 있다. 오토바이에 치일지도 모른다는 순간적인 두려움은 한 걸음 물러서는 행동으로 극복된다. 그 외에 다른 모든 두려움은 비정상적 두려움이다. 비정상적인 두려움은 과거 부모, 친척, 선생님 등 유년기에 만난 사람들의 영향에서 비롯된 특정한 경험 때문에 만들어진다. 비정상적인 두려움은 상상이 폭주하면 생긴다. 비행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할 기회를 얻은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신문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비행기 추락사고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기 시작했다. 세계 최악의 비행기 추락사고라는 제목의 영상까지 찾아봤다. 바다에 추락해 익사하는 자기 모습을 상상했다. 이는 비정상적인 두려움이다. 이런 생각을 반복하며 두려워할수록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을 스스로 끌고 갈 확률이 더욱 커진다. 뉴욕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잘 나가는데 비정상적인 두려움에 시달리는 기업가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회사가 파산해 모든 것을 잃고 마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서 상상으로 키워냈다. 실패하는 모습을 생각할수록 그는 점점 더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 그는 끔찍한 상상을 멈추지 않았으며 아내에게 부정적인 말들을 했다. 계속 이렇게 잘 될 수는 없어. 불황이 언제든 다시 시작될 거야. 희망이 없어. 우리는 망할 거야. 그의 아내는 결국 남편의 파산 소식을 전했다. 그가 상상하며 두려워하던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가 두려워하는 일은 실존하지 않았지만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 믿고 계속 두려워하며 위기를 기다리자 위기가 정말로 찾아온 것이다. 이 세상에는 자기 자식에게 끔찍한 재난이 일어날 거라며 무서워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희귀병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들은 자기가 병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자기가 이미 그 병에 걸렸다고 상상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모두 비정상적인 두려움이다. 두려움에 반하는 생각을 하라. 비정상적인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면 두려움에 반하는 생각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계속 극한의 두려움을 느끼며 산다면 몸과 마음의 건강은 계속 악화될 것이다. 두려움이 솟구칠 때면 즉시 그 두려움과 반대되는 욕망을 잠재의식에
불어넣어야 한다. 지금 바로 원하는 욕망에 몰두하고 또 몰두하라. 주관적인 생각은 늘 객관적인 현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태도를 가지면 자신감이 생기고 영혼이 고양될 것이다. 나를 위해 움직이는 잠재의식의 무한한 힘은 실패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평화와 확신은 나의 것이다. 한 다국적 대기업 영업 담당자는 길가를 여러 번 서성인 다음에야 비로소 고객에게 전화를 걸 용기가 생긴다고 내게 털어놓았다. 그의 상사는 경험이 많고 통찰력도 있는 사람이었다. 상사는 그에게 말했다. 문 뒤에 괴물이 숨어 있지 않을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괴물은 없습니다. 당신은 잘못된 믿음의 피해자일 뿐이에요. 이어서 상사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자신은 두려움에 맞서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상사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두려움을 마주했다. 이렇게 할 때마다 두려움은 점점 작아져 마침내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다고 했다. 두려움의 정글에서 탈출하다. 전 미군 군목이었던 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그가 타고 있던 비행기가 대공 미사일에 맞아 격추되었던 이야기를 내게 들려줬다. 그는 뉴기니의 정글이 우거진 산에서 탈출해야 했다. 당연히 무서웠지만 두려움에는 정상적인 두려움과 비정상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정글 속에서 비정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공황 상태에 빠지기 직전에 놓였다. 그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즉시 뭔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자신에게 존, 두려움에 굴복해서는 안 돼.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곳을 안전하게 빠져나가고 싶다는 욕망을 지녔기 때문이야 라고 되뇌었다. 그는 정글 속 작은 공터에 서서 호흡을 가다듬으며 공황의 첫 번째 증상을 가라앉혔다. 다소 진정되자 다음과 같이 확언했다. 행성의 궤도를 안내하는 무한한 지성이 지금 나를 안전하게 정글 밖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말을 큰 소리로 계속 되뇌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존은 이렇게 설명했다. 갑자기 제 안에 뭔가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신감과 믿음이라는 감정이었어요. 공터 한쪽 끝에서 길이 있던 흔적을 발견하고 계속 걸었습니다. 이틀 후 기적적으로 작은 마을에 도착해 주민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제게 먹을 것을 주고 저를 정글 밖으로 데려다 줬어요. 마침내 저는 구조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존이 새롭게 확립한 정신태도가 그를 살렸다. 자기 안에 내재한 주관적인 지혜와 힘을 믿고 확신하자 문제의 해답이 그에게 주어졌다. 존은 덧붙여 말했다. 정글에 갇힌 처지를 한탄하며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활개치도록 내버려뒀다면 크나큰 두려움이 저를 잠식했을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굶주림을 못 이기고 죽었을 거예요. 두려울 때는 생각의 방향을 돌려라. 한 대규모 재단의 임원 라파엘은 지난 3년간 임원직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 살았다고 내게 털어놓았다. 그는 늘 실패를 상상했고 부하 직원들이
승진해서 자신의 상사가 되리라는 생각을 계속했다. 그는 실제하지 않는 두려운 상황을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너무나 생생하게도 극적으로도 한 나머지 그는 점점 예민하게 굴고 성과는 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결국 그는 권고사직 당했다. 사실 라파엘을 해고한 사람은 자신이었다. 끊임없이 이어진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이 잠재의식에 홍수처럼 쏟아져 잠재의식이 그의 생각대로 반응하게 만든 것이다. 그의 잠재의식은 그가 실수를 저지르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해 그를 결국 실패로 이끌었다. 두려운 생각이 드는 즉시 곧바로 생각의 방향을 반대로 돌렸다면 라파엘은 해고되지 않았을 것이다. 마음속 고요한 바다를 찾아내라. 전 세계를 돌며 순회 강연하던 때의 일이다. 나는 당시 방문한 국가의 저명한 정부 인사와 2시간 동안 대화했다. 이 남성에게서는 내면의 깊은 평화와 평정심이 느껴졌다. 그는 야당을 지지하는 언론사에서 아무리 그를 비방하는 기사를 써대도 기사 내용이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아침 15분 정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깊고 고요한 평화의 바다에 집중했다. 그는 명상을 통해 크나큰 힘을 발휘해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물리쳤다. 몇 개월 전 그는 동료로부터 다급히 걸려온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다. 동료는 그에게 대항해 음모를 꾸미는 세력이 있다고 알렸다. 이 세력은 군대 내 반체제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무력으로 그의 행정부를 전복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는 수학이 넘어 동료에게 이렇게 답했다. 이제 완전히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려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만나서 논의합시다. 그는 내게 말했다.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부정적인 생각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내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침착하고 차분하며 자신감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는 긴박한 소식을 듣고도 화내면서 머리칼을 쥐어뜯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 한가운데 자리 잡은 평화롭고 고요한 바다를 찾아냈다. 두려움에서 자신을 구하라. 성경에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완벽한 방법이 나와 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시편 34편 4절 말씀. 하나님을 뜻하는 여호와의 고대 의미는 바로 법칙이다. 즉 하나님은 잠재의식이 발휘하는 힘이시다. 잠재의식이 어떤 기적을 행하는지 배워라. 잠재의식의 작동법과 기능을 이해하라. 이 장에서 설명한 기술을 완벽히 숙지하라. 오늘부터 이 기술을 실천하라. 그러면 잠재의식이 응답해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조셉 머피의 미라클 노트. 두려워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두려움은 반드시 사라진다. 완전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채
두려움에 통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확언을 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두려움은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다. 건설적인 생각으로 두려움을 대체하라. 두려움은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였다. 자신감은 두려움보다 위대하다.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큰 적이다. 실패, 질병, 나쁜 인간관계 등의 원인도 바로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쫓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삶의 좋은 것을 향한 감정적 애착이다. 솔직함, 진정성, 정의, 선의, 성공과 사랑에 빠져라. 기쁜 마음으로 최고를 기대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 삶이 최고의 것들로 가득 찰 것이다. 두려운 마음이 들면 반대되는 생각으로 응수하라. 나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야. 나는 침착하고 평온하며 차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크나큰 상을 받을 것이다. 시험을 볼 때 암시적 기억상실증을 겪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나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완벽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주 확언하면 암시적 기억상실증을 극복할 수 있다. 시험 점수를 잘 받아 친구에게 축하받는 모습을 상상하라. 이를 계속하면 상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물가를 건너거나 수영하는 게 무섭다면 자유롭고 즐겁게 수영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라. 물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라. 수영장을 가로질러 수영하며 즐겁게 노는 느낌을 상상하라. 생생하게 상상하라. 주관적인 마음 속에서 이 상상을 계속하면 결국 물속으로 들어가 물을 지배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법칙이다. 엘리베이터 같은 폐쇄된 공간이 무섭다면 엘리베이터의 모든 부분과 기능을 진심으로 축복하라. 엘리베이터를 타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상상하라. 엘리베이터를 향한 두려움이 너무나 빨리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는 깜짝 놀랄 것이다. 타고난 두려움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과 갑자기 들리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뿐이다. 그 외의 모든 두려움은 후천적으로 얻어진 것이다. 타고나지 않은 두려움은 모두 없애라. 정상적인 두려움은 좋은 것이지만 비정상적인 두려움은 몹시 나쁘고 파괴적이다. 두려운 생각은 계속 커져 비정상적 두려움, 강박, 콤플렉스를 낳는다. 무언가를 계속 두려워하면 공황과 공포로 귀결된다. 잠재의식은 상황을 바꾸고 마음속 소중한 욕망을 실현할 힘을 지녔다는 것을 알면 비정상적인 공포를 극복할 수 있다. 두려움과 반대되는 욕망으로 즉시 관심을 돌려 집중하라.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사랑이다. 실패할까 두렵다면 성공에 집중하라. 병에 걸릴까 두렵다면 건강한 모습을 상상하라. 죽음이 두렵다면 영생을 생각하라. 위대한 치환의 법칙이 두려움에 대한 답이다. 모든 두려움의 해답은 욕망 안에 있다. 아픈 사람은 건강을 바란다. 두려움에 갇힌 사람은 자유로워지고 싶어 한다. 좋은 것을 기대하라. 좋은 것에 정신을 집중하면 잠재의식이 늘 해답을 줄 것이다. 잠재의식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두려움은 생각 속에서만 존재한다. 생각은 창조적이다.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것이 따라온다. 두려움을 바라봐라. 이성의 빛으로 두려움을 비춰라. 두려움에 웃는 방법을 배워라. 이것이 최고의 치료제다. 나를 방해하는 것은 내 상상뿐이다. 타인의 의견, 발언, 위협은 아무런 힘이 없다. 힘은 내 안에 있다. 잠재의식의 유일무이한 창조력은 조화롭게 움직인다. 창조력은 분열되거나 갈등하지 않는다. 창조력의 근원은 사랑이다.